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딸이 소아암이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도쿄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7살 소녀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었죠. 일본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인이었던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병원은 어디일까요? 저희 의료진은 일본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전 세계 의료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난 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의료진의 실력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오신 모든 희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가장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키코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일본의 요리 연구가 다케다 유키코입니다. 20년 넘게 일본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인생 최대의 시련과 그 속에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2년 전 겨울, 도쿄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 자문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신간 요리책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 교정 작업이 한창이었고 저녁에는 방송 녹화가 잡혀 있었죠. 바쁜 스케줄 탓에 7살 딸 희나는 늘 보육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만든 그림 보여줄 거 있는데. 아침마다 희나가 들려주던 말이 있었지만 저는 늘 저녁에 보자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희나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보육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희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로 도쿄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희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체온 38.9도, 혈압 불안정, 혈소판 수치 급격히 저하. 의료진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치의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제서야 희나가 최근 자주 멍이 들고 쉽게 피곤해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엄마였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서 희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딸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드디어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매우 희귀한 A형이죠. 의사의 말이 마치 망치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의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백혈병은 세계적으로도 치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하지만 희나의 조직형이 너무 특이해서 방송국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시작할 예정이던 요리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제가 맡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했죠. 요리책 출간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다케다 씨의 요리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요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편집장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작 제 딸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희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날이 잦아졌고 고열에 시달리는 밤이 이어졌죠. 엄마, 나 이제 밥도 못 먹겠어. 희나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 연구가라는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군요. 병원 옥상에서 울부짖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희나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달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희나는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 나으면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그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한 줄의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를,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희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요리 연구가의 경력도, 방송인으로서의 명성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희나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매일 밤 병실에서 희나가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쳐 세계 각국의 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영국의 왕립 마스덴 병원까지 모든 의료진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험 단계의 치료법만이 가능할 것 같네요. 하지만 성공률이 15% 미만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면역 치료법을 연구 중이지만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독일 의사의 답변에 저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희나의 병실 창 밖으로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 나 몸이 너무 아파. 희나가 밤마다 고통을 호소할 때면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학 논문을 뒤지던 중 우연히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희귀 소아암 치료 성공률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어 읽은 내용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적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 각국 의료진들의 극찬, 그리고 무엇보다 희귀 백혈병 환자들의 놀라운 치료 성공 사례들. 특히 희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러시아 소녀의 완치 사례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케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삼성병원 소아암센터에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희나의 상태,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 그리고 절박한 어머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요.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다케다님, 희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율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치료 계획서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꼼꼼함과 전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키코 씨, 정말 한국으로 가실 건가요? 병원 동료 어머니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의료기술도 어쩔 수 없다는데 한국에서 무슨 수로. 친정 어머니마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나의 얼굴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나 더 아프기 전에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희나의 이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희나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잇몸에서는 자주 피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희나의 상태에 대해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치료 준비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희나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별 의료팀을 공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나와 함께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기적의 시작이 될지를.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줄 놀라운 헌신이 우리 모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2023년 4월의 어느 날,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희나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날, 저희를 배웅하러 나온 주치의는 다케다 씨,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병원 의료진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행 중 응급 상황에 대비했지만 2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희나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에는 의료진이 탑승해 있었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케다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인천까지 모시겠습니다. 기장까지 직접 객실로 내려와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삼성병원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케다님, 저희가 희나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 의료진의 모습에서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특별 제작된 구급차가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희나의 모든 의료 기록을 이미 검토한 의료진들은 이동 중에도 꼼꼼하게 희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희나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의료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희나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케다 씨, 희나의 백혈병은 확실히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8살 소녀였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희나를 위한 특별병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물론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아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 방사선 전문의, 그리고 면역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나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치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면역치료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한 명의 주치의가 모든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 전문의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희나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치의의 이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나야, 이제 곧 치료를 시작할 건데 조금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날 저녁 병실에서 희나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선생님들 정말 좋은 것 같아. 나 이제 나을 수 있을까? 저는 희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희나, 이제 정말 좋아질 거야. 한국 의료진들은 첫날부터 저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치료였지만 저는 이미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희망을 찾아왔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병원 의료진들은 저희 모녀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 때면 여러 명의 의료진이 함께 병실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희나의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나야, 어제 그린 그림 정말 예쁘더라. 내가 그린 무지개처럼 예쁜 색깔로 치료약을 만들어 볼까? 주치의 김민수 교수님은 항상 희나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말 때문에 걱정했는데 의료진들은 일본어 통역사를 상시 대기시켜 놓았더군요.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면역치료법을 시작하면서 희나는 심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발진이 나타났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씨, 걱정 마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면역치료 전문의 박성준 교수님의 설명은 늘 명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상세한 설명이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간호사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중에 희나가 밤새 고통을 호소할 때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들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희나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느 날은 희나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입안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희나의 입맛에 맞는 일본식 죽을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한번 먹어볼래? 그 죽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희나에게 해주던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영양사 선생님이 일본 요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다케다 씨가 유명한 요리 연구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희나가 엄마의 맛을 그리워할 것 같아서 특별히 연구해봤답니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나의 병실 벽에는 어느새 예쁜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아병동 미술치료 선생님이 희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아픈 아이들은 마음의 치료도 중요해요. 희나가 밝은 기운을 받았으면 해서 준비했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희나의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의료 논문을 검토하고 희나의 상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희나의 면역세포 반응이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 프로토콜을 일부 수정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김민수 교수님을 뵈었습니다. 교수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희나의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계셨더군요. 교수님, 이렇게 늦게까지. 제 말에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케다 씨, 우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나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저희는 절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희나도 병원 생활에 적응해서 의료진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나으면 엄마가 만든 특제 초밥 대접할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일기를 씁니다. 이곳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단순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기적의 메신저들입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어떨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나의 골수 검사 결과에서 놀라운 변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케다 씨, 희나의 암세포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희나는 극심한 통증과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희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죠. 엄마, 나 이제 진짜 나아지는 거야? 희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식욕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희나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실 벽은 어느새 희나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소아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 방사선 전문의들이 매주 희나의 치료 경과를 논의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희나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패턴이 독특합니다. 이럴 경우 맞춤형 항체 치료를 추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들의 헌신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반번 근무를 하시는 이미영 간호사님은 희나에게 마치 친언니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희나가 밤에 통증으로 잠들지 못할 때면 이야기책을 읽어주시거나 같이 퍼즐을 맞추며 아픔을 잊게 해주셨죠. 어느 날은 희나가 갑자기 고열로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세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침착하게 대처했고 결국 희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밤새 희나를 돌보신 김 교수님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걱정 마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희나의 면역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 희나를 믿습니다. 치료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희나의 암세포가 90%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이제 골수 이식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희나의 조직형이 너무 특이해서 공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스레 말씀드리자 박성준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골수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어요. 예상치 못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희나의 사연을 들은 한국의 한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골수 기증을 자청한 것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죠. 골수 기증자의 이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앞두고 희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나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야? 저는 희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희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이곳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편이잖아. 수술 전날 밤 의료진들이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희나를 돌봐주신 모든 의료진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죠. 희나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내일도 그 용기를 보여줄 수 있지? 그 영상을 보며 희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이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희나와 함께 삼성병원 소아암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입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나야, 정말 잘 해냈구나. 김민수 교수님은 최종 검사 결과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암의 재발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합니다. 이제 희나는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다 나은 거지? 희나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예전의 창백하고 야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발그레한 볼이 사과처럼 예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희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성준 교수님께서 희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더군요. 그동안 희나의 투병 과정을 담은 작은 앨범이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의 모습부터 힘든 치료를 이겨내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까지 각 사진마다 의료진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나를 위해 애써주셨는지 그 앨범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치료에 매진하신 의사 선생님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희나를 돌봐주신 간호사 선생님들, 맛있는 병원식을 준비해주신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미술치료 선생님까지.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희나의 골수를 기증해주신 한국 대학생의 편지였습니다. 희나야, 내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뻐. 너의 밝은 미소가 다시 피어나길 바라며 이 작은 용기를 내보았는데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너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바랄게.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희나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이 모이셨더군요. 희나야,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건강하게 자라서 꼭 한국에 다시 놀러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방송이나 강연에서 늘 음식의 힘을 이야기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할까? 비행기를 기다리며 희나가 물었습니다. 우리 희나가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줄까? 희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나중에 커서 나도 선생님들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희나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술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까지 바꿔놓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저희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도 삼성병원 소아암센터에서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작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희나도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곳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주셨듯이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토리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자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